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68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왜 이렇게 또 해맑으세요? 오늘 굉장히 먼 걸음 해주신 두 분 때문에 어디서 예. 오셨죠? 부산에서 왔습니다. 네, 와 두 분 다 지금 부산에서 오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와, 뭐 따로 서울 일정 없이. 네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방금 6시에 내리고 네, 그 급행인가 그거 타고 왔습니다. 이야 이거 이 방송 끝나고 바로 다시 부산으로. 내일 네. 와, 아니 방송 하시기 전에 다른 일정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저한테는. 근데 이걸 해서 만발의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부산에서 또 직접 서울까지 오셨는데 그 많은 분들이 민주당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도 하시고 걱정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서울에 계신 분들 위주로 많이 방송에 출연했었는데 최근에 그 박인영 예비후보님 한번 모셨었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부산에 또 직접 활동 중인 우리 인재죠. 네, 두 분을 또 모시고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분 자기소개 한 번씩 각각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산시당 대학생위원장 이효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름다운 도시 부산에 살고 있는 청년 이우석이라고 합니다. 와. 사무국장님. 네, 맞습니다. 예전에 저희 반선호 그 조직국장님이시죠. 반선호 국장님이랑 그때 박재호 의원님이랑 같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부산 분들 되게 많이 나오셨어요. 저도 부산에서 직접 활동도 하고 있는데 뭔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저희가 부산을 직접 가서 뭔가 촬영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좋겠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기에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직접 부산에서 오늘 서울로 오신 거고 어떠세요? 직접 서울로 오셔서 이게 지역균형 발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오랫동안. 근데 이게 실제로 되게 지역의 분위기가 좀 어떤지 그것부터 일단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지금 부산의 분위기는 약간 조금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가 크죠. 침체되어 있고 특히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학생들이 좀 뭔가 좀 알바도 못하고 있고 또 뭔가 이 비대면이나 대면 수업하면서 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침체되어 있고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뭔가 조금 선거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안 나는데 조금씩 이제 타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오. 이제 근데 선거가 곧 끝나는데 지금 타오르도 괜찮아요?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한 며칠 전에 저희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됐기 그렇죠. 때문에 최종 확정. 예. 이제 조금 타오르고 서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아니 왜냐면 저 이 말씀 딱 소개해 주실 때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부산은 사실 항상 험지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설문조사로 돌렸을 때는 20% 이상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나중에 까보니까 뭐 1% 차이 나고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번에는 사실 가덕도도 굉장히 호재로 볼 수 있으니까 저는 네.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분위기는 침체돼 있더라도 네. 되게 샤이 민주당이 많지 않을까 약간. 네, 오늘 또 기사 났는데 이제 지지 차이가 15% 정도 48대 33으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왜냐면은 어떤 게 어렵냐면 제가 그 대구 경북 쪽에도 가보면 거기는 누구나 진짜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걸 전제하에 뭔가 관심을 가진다면 부산은 저희 지역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 의원들도 되게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지역은 그래도 좀 괜찮겠지 많이 변했겠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저도 부산에 가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런 진실을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오늘 또 두 분을 모셨다고 봐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 두 분이 그리고 또 지역에서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는지 그리고 이번에 김영춘 후보님에 대한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걸 또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사무국장님은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요. 사무국장님은 주로 그 어떤 일을 하세요? 보통? 저는 뭐 주로 대학생위원회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고요. 금정구. 네, 네,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네, 왜냐면은 사실 민주당 자체도 굉장히 거대한 정당이잖아요. 대학생위원회도 되게 조직별로 있고 또 대학생이랑 청년이랑 조직이 또 따로 있고 무슨 여성 조직도 또 따로 있고 사실은 대변인단만 해도 굉장히 수가 많은데다가 저희는 지지자라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사실 설명을 해주셔도 그런 게 있었어라고 알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이거는
뭐 내가 평소에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혹은 뭐 선배 의원들이 얘기를 많이 한 거니까 알고 있겠지 생각해도 모르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부산 지역 이야기 넘어가서 또 그다음에는 청년 이야기 그리고 두 분의 개인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부산시장 선거가 뭐 한 달도 안 남았죠 이제. 네, 이제 29일 29일. 오. 그 정도. 어때요? 그 내부의 분위기는 어쨌든 이제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됐고 또 뭔가 저쪽이랑은 다르게 저희는 좀 원팀의 모습도 많이 보인 것 같은데 실제 분위기가 어떤지 되게 궁금합니다. 이제 분위기는 점점 아까 제가 앞서서도 말했지만 이제 지지율도 많이 좀 격차가 줄어들었고 또 후보도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반등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부산에 좀 건설 비리 그게 좀 터졌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좀 진실로 드러나면 부산 시민들이 정말 적폐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산 이 발전에 30년 동안 못한 게 정말 국민의힘에서 장기 집권한 게 조금 드러나지 않을까. 그러면 반등하고 당선까지 될 것 같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 주변에 계신 이게 젊은 친구분들 대학생 위원회시니까 혹시 그분들은 좀 어떤가요 분위기? 뭐 젊은 분들의 생각은? 대학생위원회는 당연히 이제 분위기가 좋은데 이제 단지 저희 지인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뜨끈뜨끈 약간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도 이번 20대가 정말 중요한데 지인들한테 좀 소개도 많이 하고 또 코로나니까 못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SNS 카톡을 이용해서 좀 친구들한테 투표하고 수업 가자. 그때가 쉬는 날은 아니니까는 투표하고 수업 가고 투표하고 놀러 가자. 그런 식으로 좀 막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게 뭐 어떤 선거 있을 때마다 저는 부산 지역에 투표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뭔가 그런 다 투표권이 여러 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약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대학생? 제가 29입니다. 29. 네. 왜 여쭤봤지? 뭐, 아니. 요즘도 심표머리가 유행인가 해서 이거 왁스 바른 거예요. 아 심표머리. 아 저는 저는 옛날에 심표머리 했었거든요. 저도 몇 년 그렇습니까? 전에. 요즘도 20대 유행이면 저도 한번 해보려고. 좀 아니 20대 아니시니까 안 아니, 되시죠? 그렇게 젊어지고 싶은 저의 욕망을. 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좀 물론 젊은 분들이 하는 걸 따라 한다고 해서 그게 되게 젊은 세대들한테 공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좀 그런가? 사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맞습니다. 저는 저는 근데 머리를 거의 올리는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거의 약간 이렇게 심표머리 하거나. 네. 왜냐면 아주 좋아요. 그 옆에 사무국장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걸 머리를 한 분들을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 공식이 있잖아요. 양복 딱 입고 맞습니다. 딱 머리 이렇게 2대8 하고. 전 개인적으로 그걸 별로 안 좋아해갖고 저한테도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의 소신, 약간 나름의 이제 소심한 저항. 그러니까 이 활동을 하시다 보면 특히 왜 또 이 얘기로 넘어가냐면 이 젊은 나이에 어떻게 보면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오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하고 싶은 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 청년의 가장 큰 강점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패기와 열정인데 그 회기와 열정이 사실 뭔가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이 정치권이라 보거든요. 그러면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자유롭게 뭘 해보고 싶을 텐데 제약도 많잖아요. 뭔가 발언도 되게 조심하게 되고 그런 차원에서 뭔가 좀 소심한 반항 같은 거 해봤던 거 있어요? 여기서 최초로 공개한다 막 이 정도는 애교로 봐주겠지 이런 거. 뭐 반항 같은 건 안 했는데 반항을 했으면 지금 위원장 못 들어갔겠죠. 슬픈 현실입니다 이게. 네, 반항은 안 했는데 최근에 이제 저도 뭐 대학생 위원장이 되다 보니까는 대학생 위원회에서 이제 사무국에서 형님 뭐 발언할 때 조심하시고 이제 우리끼리도 제가 쓴 걸 컨펌을 받아야 됩니다. 네, 중요한 거는 그래서 막 쓰지 마시고 형님 개인 페이북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 사무국장님이 그런 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뭐 이호성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뭐 대학생 위원장님이시지만 나이에 비해서 좀 활동하시는 거나 생활하시는 게 올드한 느낌이 있어서 좋아요 이런 거. 대학생 위원회에 알맞게 활동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차원에서 진짜 이걸 이 말씀해주신 걸 종합해 보면 오히려 너무 올드하게 가시려고 하니까 저게 끌어내주시는 것 같은데. 심표머리도 이거 연출된 건가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 갤럭시 워치도 쓰고 있고. 그러니까 저게 되게 올드해요. 아니 예전에 김남국 의원 아시죠? 네네네. 김남국 의원님이 제가 전당대회 때인가 옆자리에 앉았어요. 회의 때
뭔가 이거 패드를 갖고 오더니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종이다 쓰라고 그러면 산지 제가 하루 됐다고. 이거 쓰고 있는데 장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휴대폰 무음인데 진동이 울리더라고요. 이게 하나 정말 중요한 것.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안 쓰고. 못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얼마 전에 안철수 씨가 이 기자들하고 이제 이 기자회견인가 이렇게 기자들과 얘기를 나누는데 보니까 뭔가 패드를 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밑에 그 위에 종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겉으로 보일 때만 패드 쓰는 뭔가 네네. 트렌디한 척을 하고 알고 보니까 굉장히 아날로그한 사람이었다. 근데 되게 워치를 쓰시지만 거기서 쓰는 건 진동밖에 없다. 약간 사무국장이 다급하게 물을 마시는데 혹시 위원장님이 바라본 사무국장님은 어떠세요? 좀 약간 그러면 왜냐면 이런 게 있잖아요. 나는 선배들 열심히 모셨는데 나한테 지금 뭐라 하는 거야? 약간 이런 게 또 있잖아요. 이간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청년 정치라고 했을 때 시청자분들이 자주 의견 남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년이라고 해서 표 달라고 하지 마라. 왜냐면 청년 맞습니다. 의원들 중에 실망시키는 분도 많으시고 그리고 실제로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거죠. 왜냐면 청년스럽게 얘기를 하면 싫어해요. 대부분이. 저도 막 게임 얘기하면 게임 얘기 그만하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특히 어머니 뻘 되시는 분들은 제가 게임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데 그럼 조용히 있잖아요. 그럼 결국엔 그냥 n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안에 들어가서 머릿수 채우는 청년 하나. 그럼 그렇게 될 것인가? 아니면 나름의 뭔가의 소신을 찾고 나의 캐릭터를 찾고 거기까지는 내가 양보할 수 없는 나만의 소신을 찾고 다른 부분들은 당연히 또 정당의 그 울타리에 있기 때문에 그건 같이 발을 맞춰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두 분의 매력에 뭐가 있을까를 한번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좀 보려고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걸 그렇게 폄훼하시면 모른 척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래서 저는 늘 그 고민이 있어요. 청년 정치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 청년들 비율도 많이 늘어났고 관심도도 많아졌어요. 그럼 다음 플랜으로 전 뭘 해야 된다 생각하냐면 단순히 청년들 인위적으로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양은 어느 정도 늘어났으니까 질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청년들 인재들을 단순히 우리 청년이에요, 뭐 20대 뭐 대학생 위원장이에요가 아니라 나 대학생 위원장 뭐 이호성은 이런 부분에 난 진짜 자신이 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또 선배들이 잘 따른다. 왜냐면 또 하루아침에 뭐 우리가 사회를 뒤집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오늘 이 방송 하시면서도 찬찬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 지역에서 뭐 이건 좀 이따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그 지역에서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는 좀 어때요? 주위 친구들이나 정치에 좀 관심 없는 친구들? 박형준 후보는 아무래도 저번에 TV에서 토론하는 그런 방송이 있었죠. 그런 방송에서 말을 또 잘 하셨고 썰전이요. 이미지를 잘 만드셔서 젊은 층들이 아무래도 정치에 관심도가 조금 낮다 보니까 그런 면만 보고 인식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러면 젊은 층이 저희는 새날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명 박형준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잘 모르고 어쨌든 언론에서 소비되는 그 이미지만으로 좋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야 찾아서 뭐 뉴스도 보고 이러겠지만 관심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좀 같습니다. 보여지는 모습. 네. 그러니까 이래서 심표머리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심표머리는 마음대로 하시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 황희도님께서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주셨잖아요. 근데 그 국민의힘 에서 전에 이제 게임 관련된 그 직무를 수행하셨던 그분께 염형숙 씨요. 이름을 굳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분께서 저도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사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의 감각에 맞게 귀에 딱딱 꽂히게 너무 잘해서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나이가 좀 있으신 기성세대 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 뭐야 누가 이런 걸 봐 하고 왜냐면 제가 다른 데도 댓글 달리는 것도 쭉 봤어요. 그랬더니 딱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거는 뭐뭐네라고 하고 사람들은 그때부터 귀를 닫아버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젊은 층들에게 실제로 얼마나 많이 어필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게 단순히 저 사람 이상한 채널이니까 안 보면 되지라고 할 게 정말 그런 문제가 아닌데 이거 딱 얘기해 주신 지점에서 되게 그거 맞물려서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감하는 게 뭐냐면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 게 박형준 하면 우리는 나쁜 짓들 했던 것들 뭐 다 알잖아요. 그렇죠.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이거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렇죠. 박형준이라는 사람이 그 썰전 나와서 유시민 이사장에 대적하는
뭔가 그러다 보니까 유시민의 그 내공과 레벨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대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도 되게 뭔가 대단하구나. 저쪽이 유시민이구나. 약간 이렇게 프레이밍이 잡힌 게 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구도 자체가. 맞아요. 근데 그게 어쨌든 사람들한테는 되게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이런 거 어때요? 막 대학생위원장이나 뭐 사무국장, 박형준 1대1 토론합시다 이런 거. 그런 거 정말 좋죠. 네. 예. 토론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네, 개인적으로는. 사무국장님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효성 형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그러면 이호성 대학생위원장에서 계속 보도자료 박형준 나랑 우리 청년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다른 막 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많이 거쳐왔으니까 잘 알겠죠. 거기가 더 경험도 많고. 근데 청년과 우리 부산 지역의 대학생들의 네 고통을 아냐 하면서 저돌적으로 한번 들이받는 거예요. 저 그런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내려가자마자 바로 이제 회의를 해서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저 연락을 안 왜냐면 받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 시켜요 이러면서. 근데 전 이거 진짜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저희가 매번 이제 어떤 청년분들이 나오시거나 이렇게 할 때도 얘기하는 게 저기서 얼토당토 안 하게 되게 이상한 걸 10을 얘기를 해버리니까 중간에 계신 분들은 5 정도가 되면 중간이겠지라고 얘기하시면서 이게 되게 틀린 말인데도 거기서 중간을 잡으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그게 틀린 거라고 끌어오는 쪽이 분명히 필요하다. 얘기해 주시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약간 저도 이제 스타크래프트 할 때 보면 이 상대방과 대결하기 전에 상대방의 기술, 뭐 전략 이런 걸 늘 연구하거든요. 그렇게 맞춤을 해야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박형준 씨가 토론할 때 별명이 뱀이었잖아요. 막 교묘하게 막 말 넘기고 그런 것들 조목조목 이제 어떤 걸 할지도 미리 내부에서 막 대학생위원회 분들끼리 예측도 하고 반박도 하고 만약에 안 받으면 왜 안 받습니까 하고 선거 끝날 때까지 그냥 계속 대학생들과의 대화를 피하는 겁니까 이러면서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스타크래프트 제가 종족이 프로토스인데 제가 질럿의 마인드로 가지고 공격을 해. 그냥 예, 찔러버려. 네, 무조건 네. 질럿은 원래 돌진이에요. 이거 게임 안 돼. 질럿은 원래 꼬라박는다고 해서 돌진으로 그냥 네네. 이런 팩이 좋아요. 네. 마음에 드는데 민주당의 질럿이라 부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냥 저돌적으로 어딘가에 달라붙을 게 있으면 아니 다 근데 달라붙다. 황희도님 얘기하실 때마다 사무국장님 표정이 어두워지는데 관리하기 힘들어질 것 같아요. 형, 저 사람이랑 어울리지 마. 그러니까 가서 조용히 얘기하신다니까요. 아니 진짜로 저는 이런 다양한 그러니까 스타를 하신 분들 아실 텐데 제가 요즘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치가 스타랑 비슷하다. 왜냐면 그게 어쨌든 전략 전쟁 게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는 막 게릴라전, 막 뮤탈 짤짤이도 하고 누구는 방어도 하고 돈도 캐고 대전투도 준비하고 다양한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전 민주당 180석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이라는 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목소리는 내지만 평소에 뭐 민생이라든지 아니면 뭐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각 지역이라든지 이런 건 다 챙겨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위에서도 또 다양한 대학생들이 있을 테니까 그 대학생위원회 안에서도 정말 톡톡 튀는 청년들을 앞으로도 많이 또 소개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충분히 해야 될 의무고 또 우리 또 제 또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학생위원장을 좀 하면서 뭔가 좀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뭔가 그거를 뭔가 좀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학생위원회가 이제 각기 다른 재능들이 너무 많아요. 또 이 친구는 정말 사무적으로 정말 잘하고 있고 네. 저 왼팔이거든요. 자리도 왼쪽이지만은 왼팔이고 또 홍보 쪽도 너무 잘하는 친구도 근데 오른손잡이 아니세요? 보통 왼손 안 써요 게임. 키보드는 또 왼손 써야 돼요. 중요한 역할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득 든 생각이 그러니까 민주당의 질럿이라고 해서 하태경 의원도 부산이잖아요. 네. 하태경 의원이 e스포츠 쪽에 숟가락 얹는 거 저 진짜 되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하태경 의원한테 가서도 요즘 대학생들 이 게임 문제에 대해서 아냐. 지금 확률형 아이템 이슈도 뜨겁거든요. 그렇죠. 여명숙 씨가 거기 국민의힘인데 이게 진영 논리를 갖고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근데 하태경 의원도 여기선 같이 민주당 뭐 여야 할 거 없이 문제 제기했거든요. 이런 거에서도 목소리 내주시면 언론에서 뭐 이렇게 좀 나오고. 네, 솔직히 정치권에서는 그거에 대한 문제를 정말 잘 모르시다 보니까 조금만 아는 얘기가 나와도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하면서 되게 젊은 층에 게임하는 사람들이 되게 확 빨려들더라고요. 그 이슈에 대해서 되게 공감하고. 지금 사무국장님 계속 목이 타는 것 같은데 이 방송 잘 되고 있나요? 약간 위원장님께서는 계속 좋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옆에서 이제 형 전화 받지 마. 박인영 후보님도 박인영 예비후보님도 그때 그러셨잖아요. 뭔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정치의 영역이 근데 또 물론 그런 생각은 있어요. 정치라는 게 어쨌든 막 너무 재미있게만 가도 안 되고 또 너무 개인이 하고 싶은 것만 해서도 안 되고 그 틀을 잘 잡아가는 게 가장 베스트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옆에 이런 분이 계시니까 이걸 방향을 잘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균형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그분의 가지고 나온 정책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때까지 해왔던 행적 자체가 정말 어느 한 시를 책임질 만한 시장이 될 사람인가. 왜냐하면 부산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의 후보가 어떤 정책적인 뭐 강점이라든지 아니면 혹시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뭐 정책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한번, 왜냐면 저쪽에서 나오는 정책이 너무 터무니없다거나 혹시 그런 거 있으신가요? 뭐 저희 후보는 당랑컨대 이제 뭐 가덕신공항이랑 동남권 메가시티죠. 제가 또 오늘 또 판넬을 하나 들고 왔거든요. 아, 네. 멀리서 왔기 때문에 한번 이 가덕신공항이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가덕신공항 판넬을 들고 왔는데 네, 가덕신공항이 뭔가 좀 우리 부산시당 그리고 부산의 저희 민주당 후보들한테는 가장 큰 좋은 정책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 대학생 그러니까 지금 박형준 저쪽 후보가 이 저쪽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민의힘의 청년들의 앞길을 막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지난 공천 참사도 뭐 그렇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성향은 다르지만 그 지역 청년들이 사실은 분노해야 될 거는 그 박형준 씨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당을 떠나서 본인의 앞길을 자꾸 막는 기성세대들이 있으면 거기서는 소신 발언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점에서 부산 그쪽 그 학생들도 만약에 기회가 되면 만나갖고 그 박형준 씨한테 그런 거 좀 문제제기좀 해라. 요런 얘기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거는 우리 사무국장님 이렇게 사무적으로 딱 가셔갖고.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네.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네, 왜냐하면 또 부산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정책에 참여하는 시민 거버넌스 단체나 이런 데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국민의힘이랑 저쪽에 많이 잠식당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민주당들도 이제 좀 스며들어서 힘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어쨌든 뭐 친하게 어쨌든 지내야 그리고 협력해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니까 친하게 지내시면서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서 또 새날이 고품격 이간질 방송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역에 대해서는 뭐 한 달 한 좀 안 남은 상황에서 다양하게 정말 밤낮 없이 이제 뛰어다닐 텐데 뭔가 저쪽에 그 후보자들이 터무니없다는 걸 우린 알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더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게 할까? 그 방법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본 거 있으세요? 저는 뭔가 이제는 지금 코로나의 시대니까는 만날 수 없잖아.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카톡으로 그리고 유튜브로 좀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또 최근에 이제 저희 김영춘 창의 캠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제가 또 어떤 말을 했냐면 이제 우리 청년 수행 비서를 만들자. 그래서 캠프 내에 물론 비서들도 계시지만은 청년들이 마이크 들고 이제 그거 붙이고 청년 비서 해서 오히려 우리가 딱 뭔가 현장에서 인터뷰하고 우리가 우리의 시점에서 후보가 정책을 뭔가 할 때 우리가 좀 보여주고 그리고 말해주고 피드백하는 그런 것들을 좀 잘 편집해서 유통하면 청년들한테 더 재밌지 않을까 우리의 시선으로 좀 그런 식으로 쌈박하게 그렇게 하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대학생위원회에서 지금 혹시 뭐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거나 생각은 하는데 지금 아직은 가동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뭐 당장 선거도 또 중요하고 그러니까 길게 보고 그 단기, 중기, 장기 플랜 짜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이 부산 지역에 저는 이런 상징적인 사람도 많이 나와야 된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또 넘어서 그 정신을 이어갈 청년들 그리고 꼭 정치권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의 중요성, 다양성 뭐 이런 걸 포괄하고 또 혐오 막말을 하지 않고 그런 크리에이터들이나 좀 유명 셀럽들을 부산 지역에 그런 사람들을 만들면 어쨌든 이들이 혐오는 나빠요라고 하게 되는 순간 그런 짓들을 벌이고 있는 쪽은 알아서 배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뭔가 저는 좀 그런 부산 지역의 멋진 청년들, 청소년들도 미리미리 많이 만나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래서 부산 청년 네트워크나 부산 청년들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이랑도 뭔가 협업할까 해서 협업하고 있고 최근에도 뭐 그쪽에서 요청이 와서 또 흔쾌히 응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쨌든 지금 부산 청년들은
정당보다는 뭔가 청년 단체를 더 많이 하고 있기 어.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서 오는 거 기다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가서 우리가 연락하고 우리가 먼저 소통하고 하는 게 더 먼저다 싶습니다. 질러처럼 네. 뛰어 들어갔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음. 전병헌 전 수석님이 네. 그라가스인가 이렇게 분장을 했었어요. 코스프레. 그게 e스포츠 그 게임 팬들한테 어쨌든 되게 많이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 뭔가 게임을 딱 그 대표할 만한 분이, 그러니까 뭐 전용기 의원, 이상원 의원 뭐 이런 분들이 나름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시긴 하지만 사람들이 아직 그 게이민들까지 거기가 도달이 안 돼 있어서 거기서 아예 그냥 청년 딱 패기 있게 질럿이 되겠다고 약간 그런 어떤 상징이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재미도 있고 나중에 진짜요? 게임 사이트에 직접 인증도 하시면서 뭐 있으면 게임 안건 내가 다 하겠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또 마침 부산 지역의 하태경 의원하고 또 이렇게 대립도 하고 네. 대립도 그러면 바로 하태경 상대가 되는 거죠. 저쪽에서 유시민 상대 박형준을 가져갔듯이 네. 바로 하태경 상대 그 이호성 이렇게. 좋습니다. 예전에 한번 작년인가 그때 이제 하태경 의원이 또 지방 약간 대학 조금 공공 그 인재 채용 약간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때 준비를 했는데 너무 또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그거를 보도자료 못 했는데 뭔가 다음번에는 이런 또 있으면 저희도 진로처럼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이게 그 지방대 소멸 이슈도 요즘 되게 또 뜨겁잖아요. 네.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부산에선? 한번 우석이가 이번에 한번. 그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결국은 일자리 문제와 연관된다 보거든요. 좋은 일자리는 또 좋은 뭐라 해야 되죠? 좀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들만 찾다 보니까 또 수도권으로 이동하게 되고 또 일자리도 같이 이동하게 되고 그럼 학교로 처음 들어가는 신입생들도 다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인데 올해도 뭐 미달이 많이 난 걸로 알거든요. 네. 뭔가 다큐인데요 지금. 그러게요. 방금 질럿 해갖고 딱 뛰어갔는데. 네, 좋아요. 너무 재미로만 가면 안 돼. 질럿으로 업된 기분을 이렇게 약간 좀, 차분하게 이렇게 입구 눌러주시는 막히는 느낌. 초반 하시 이거 했는데. 막혔어요, 이거. 두 분이 친하신 거 맞죠? 이게 근데 또 그만큼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게 또 목이 메이는 심각한 주제니까. 네. 근데 왜냐면 저도 원래 집이 서울이 아니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제 원래 그리고 이 아까 딱 말씀해주신 지점이 뭐냐면 원래 한번 입사를 하면 거기에서 뭔가 이동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처음부터 대기업을 가지 않는 이상 제가 중소기업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다음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너무나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취준생들이 그 기간이 아무리 길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취준을 하고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길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딱 아까 말씀해주신 그 지점에서 그 대기업을 가려고 하면 그 스펙에 맞추려고 하면 또 더 일찍부터는 그런 고스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스카이 대학이라든지 뭐 소위 뭐 그런 대학들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더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지역 균형 발전 문제가 뭐 당장 뭐 60년, 70년대부터 또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되게 조선시대나 그때 옛날부터도 이 수도와 지방과 이 차이가 너무 격차가 심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많이 타파해 나가려고 하면 부산 지역에서 뭔가 안 그래도 박인영 후보도 그 얘기 예비 후보셨던 박인영 님도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는 뭐 2등 전략을 쓰는 부산이 아니라 부산만의 특색이 있는 뭔가를 만들어서 문화예술적으로도 접근해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전 그 부분에서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 되게 유명한 도시들 뭐 뉴욕이든 파리든 이런 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거기 그 지역에서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저희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부산에 사는 게 너무나 부산이 아름다운 도시인데 아까 소개할 때도 아름다운 도시 부산에서 왔습니다 라고 부산에서 사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디 가서 소개를 할 때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부산이 정말 좋은 도시거든요. 저도 뭐 부산 20년 넘게 살고 있지만은 부산은 새벽 2시에 드라이브를 해도 정말 드라이브 할 맛이 나는 도시다. 강안대교로 달리고 또 부산항대교로 또 보면서 뭔가 그 자가해체서 회도 먹고 갈매기 날아다니고. 네, 또 심지어 그 송정 해수욕장에서 갈매기한테 새우깡 주고 네, 그런 게 낭만이거든요. 낭만이죠. 네. 살아있네. 제가 부산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막 이런 여러 가지 뭐 노무현 재단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 e스포츠 광안리 10만 인파를 진짜 아직도 못 잊어요. 제 가슴 깊이 여기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모든 프로게이머 특히 스타 게이머들이 거기에 향수를 갖고 있어요. 스타가 이제 또 없어질까봐 두려움도 갖고 있어서 그거를 언젠간 다시 재현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전용준 캐스터가 거기서 함성을 치고 좋습니다. 전율이 그냥 그 상징이 부산이라는 그 좋은 인식이 저한테는 있어서 부산하면 되게 아름답고 막 벅차오르고 도전의 도시. 부산 홍보대사 이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고로 그 제가 아까 질럿이라 했잖아요. 프로토스 제가 한 이유가 저는 박정서 선수라고 아마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정말 프로토스 전설인데 제 고향 선배거든요. 제 동네 선배. 네. 실제로 아시는 사이예요? 모릅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그 게임할 때 한 번 뵀었어요. 아 진짜요? 멋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분 보면서 정말 프로토스는 저렇게 해야 되구나.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지금 뭐 아직 논의를 좀 더 해봐야겠지만 게임 같은 걸 좀 할 수 있는 게임단이나 뭐 이런 걸 해갖고 좀 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생겨나면 막 아마추어 리그에도 나가고 좀 더 PC방에서 저는 원래 총선 때 코로나 아니었으면 PC방 총선 전국 투어할라 했어요. 하도 저한테 게임 붙어보자는 게 많으니까 그게 정치 뭐 나이 다 떠나가고 아니 뭐 게임을 하는데 별거 없어 보인다고 도전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럼 좋다. 내가 전국 가서 PC방에서 우리 소통해보자. 그럼 거기에 뭐 정치도 없고 뭐 나이도 없고 이념도 없고 하니까 편하게 PC방에서 같이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어쨌든 만나고 교류하고 이벤트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걸 원래 꿈꿨었는데 코로나가 하필 되게 아쉽더라고요. 정말 아쉽습니다. 다음에 진짜. 그거 하게 되면 같이 꼭 해요. 좋습니다. 질럿과 저 마린. 한 3대1로. 네. 저랑 뜨자고. 네, 3대1로. 네, 없는 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산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뭔가 다들 끝날 때까지 진짜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거라 생각하고 중간중간에 소식을 또 전해드리는 걸로 하고 또 이제는 두 분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앞부분에 토크를 질럿님께서 너무 이렇게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시간이 은근히 너무 많이 잡아먹었어요. 저도 막 게임 때 생각 나갖고 되게 좋네요. 네. 사무국장님은 게임 안 좋아하세요? 네, 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바둑 좋아하는 거 아닌가? 바둑. 바둑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는데 취미가 뭐예요 혹시? 저는 좀 움직이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농구, 운동 같은 축구 거? 이런 거 좋아해요. 축구를 참고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구 하고 있는데 지금 노무현재단 나와서 얘기를 드리는데 노무현재단 북강서지에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일 거예요. 아마 지혜 최초로 축구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코로나19라서 지금 많이 못 하고 있지만은 또 풀리면 또 올해도 대회도 한번 나갈 수도 있는. 저도 꼭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진짜. 이천동 메시거든요, 제가. 아 진짜요? 제 골을 진짜 잘 아니 넣어. 메시가 누군지는 아세요? 키가 비슷해서 그래요, 저한테 사람들이. 원래 호날두 메시 할 때 메시 같다고. 네, 아주 황희두님하고 저하고 이제 노무현 리더십 학교를 수료를 했는데 또 이호성님께서는 노무현 장학생이시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더 높은 거 아닌가요? 장학생이 모르지만 뭔가 더 높아 보여. 네, 어떻게 그렇게 되셨어요? 제가 뭐 원래 노무현 대통령을 원래 좋아했고 재단 활동도 오래 했는데 한번 대학 4년 때였을 건데 그때 한번 우연찮게 장학생이라는 공고를 봤어요. 봐서 나도 졸업 전에 나도 한번 장학생이라는 걸 한번 해보고 한번 하면 어떨까, 제 뭔가 프라이드가 생기지 않을까 하고 지원을 했죠. 근데 저는 이게 장학생이다 보니까 경쟁률이 심하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떨어지겠지 했는데 다행히 면접에서도 또 뭐 실수하지 않고 이게 면접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당당히 붙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저 경쟁률이 전국에서 굉장히 셉니다. 네, 몇 분 지원을 안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너무 야박해 보이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게 왜냐면 막 너무 이 한정된 자원을 또 사용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도 부산 지역에서는 꽤 그게 활성화 많이 돼 있는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역시 이 질럿답게 패기 있게 면접 때도 그냥 딱 나 이거 하겠다. 네. 좋아요. 이렇게 아니면서 사무국장님은 어쩌다가 정치에 관심 가지게 되셨어요? 그리고 민주당에 오시게 된 계기? 저는 아까 뭐 게임 좋아하시냐고 물어보셨을 때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전 어릴 때부터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만화를 볼 때 저는 뉴스 채널을 보고 와. 또 웹툰을 볼 때 저는 이제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뭐 와.
그런 게 전 오히려 더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그 뉴스 중에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는 게 정치 부분이고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게 됐는데 상대당 같은 경우는 과거사에 대해 반성이 없는 정당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그런 정당이라고 생각해서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되었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와, 그럼 활동을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막 청소년 때부터 혹시 관심 아니, 있으셨어요? 청소년 때부터 활동을 하진 않았고 한 6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관심은 있었지만 또 당에 가입한 거는 만 19세 생일날 바로 했습니다. 그날만을 기다리시다가 바로 하셨네요. 근데 활동을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 활동 안 하고. 공채액입니다. 어떤 거요? 저희 대학생원의 공채액이 아. 이호성 라인이시네요. 제가 뽑았습니다. 라인 왔는데 갑자기 질럿이라고 막 이렇게 축구하자고. 아, 좋아요. 근데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시사에 관심 진짜 없었고 커뮤니티 문제를 제가 계속해서 일베 문제 지적하는 이유가 제가 거기에 빠져서 이 반대쪽 성향이었거든요. 일베에 빠졌다기보단 DC에 빠져가지고 아니 제가 이 얘기 할 때마다 얘 일베 했던 애다 이게 누가 또 커뮤니티에 돌아다니길래 DC의 스타 갤러리에 그 파급력에 제가 또 그 땡땡왕 이명박 보면서 자라가지고 의식이 완전히 절로 그냥 녹아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그런 거에 낚이지 않고 요즘 것들만 약간 요런 딱 시사 뉴스 보고 왜 웃으세요? 아니 안 웃었는데 그냥 계속 웃었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호성 위원장님은 언제 본격적으로? 뭐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어릴 때부터 역사를 좋아했기 때문에 역사를 배우다 보니까는 올바른 역사는 약간 좀 민주당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이제 고3부터 자연스럽게 됐고 정말 큰 계기는 고2 때 아마 그때 MB 정부였을 건데 그때 이슈가 4대강이라는 큰 이슈가 있는데 그 당시 국민들의 반이 반대를 하는데 그 왜 급하게 통과를 하고 왜 하면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느꼈죠.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정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공을 또 정치외교로 갔고 거기서부터 바로 정당 활동을 시작한 거죠. 네. 근데 아까 장난처럼 화기두님께서 뭐 6살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굉장히 어린 나이 때부터 교육이 되는 게 전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요. 이게 꼭 뭔가 교조적으로 역사 의식을 가져야 돼, 배워야 돼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어떤 게 자연스럽게 생각했을 때 옳고 그름이 뭔가를 되게 이 점점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라고 하면서 자꾸 저쪽에서 그 뭔가 총알을 자꾸 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논리들을 끌어다가 자꾸 아전인수를 하니까 거기에 또 중간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저게 맞나 보다 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는 아니면 여기쯤이 중간인가 보다 하고 그런 자리에 계속 잡게 되시니까 그런 거를 노무현재단에서 실제로 부산에서 보면 되게 청소년이나 되게 아동들 대상으로도 이벤트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을 정당에서도 저는 좀 하면 좋겠다. 민주당에서도 좀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대학이가 저 그런 거 해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제가 초중고등학교 강의를 막 수십 군데를 다니는 이유가 요즘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저희 때랑 또 다르게 되게 빨리 변하잖아요. 네. 그래서 학생들의 뭐 미디어 리터러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뭐든지 의심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그 얘기를 하는 제 얘기도 의심 한 번 더 해봐라 하면서 요즘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나쁘니까 뭐 당위성으로 해도 안 되고 그냥 뭐 되게 교과서적으로 해도 안 되고 예를 들어 갖고 옛날에 게임 하는 분들 알 수 있는데 MBC 뉴스에서 예전에 갑자기 두꺼비집 내려갖고 엄청 열받았던 그런 걸 보면은 학생들은 거의 다 그걸 보면서 황당해 하거든요. 이게 뭔 짓이냐.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듯이 뉴스라고 절대 진리가 아니다. 그렇게 장면 짜집기를 해갖고 충분히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 유튜버들 뒷광고 논란 같은 거 엄청 민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무언가를 절대적으로 믿던 거에 대한 환상을 깨고 거기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그게 본인이 됐든 부모님이 됐든 뭐 제 얘기가 됐든 의심을 하게 만드는 게 지금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청소년들한테 뭔가 만들어서 계속 학생분들 만나고 그런 얘기들 하고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하는 건 이제 당에 얘기해서 박영훈 대학생위원장한테 가서 전국에서 합시다 하고 그걸 또 청년으로 키우고 그걸 또 당으로 키우고 좀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되게 좀 애매한 부분이 저는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젊은 층의 분들이 나는 이거를 믿는다고 얘기를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맹목적으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어라는 걸 얘기를 표현을 하면 자기가 뭔가 좀 비합리적이고
별로 이성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좀 뭔가 좀 시니컬하면서 난 이것도 좀 그렇고 저것도 좀 그래. 나는 그 중간에 어디쯤 위치할래 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좀 이성적인 사람인 척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도 보면은 약간 저쪽의 색깔을 한 방울 넣은 듯한 그런 것들을 보면 저쪽에서 되게 틀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민주당도 뭔가 틀렸고 양비론적인 얘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자기가 합리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대놓고 의심하라고 해도 뭔가 그분들이 의심할게라고 얘기는 해도 지금도 뭔가 겉으로 봤을 땐 둘 다 의심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 제 느낌에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원래 인간의 습성이고 그러니까 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척하는 거 실제로 맞습니다. 그걸 추구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어떤 진정성을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최소한 제 말은 아이들이 와닿을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교육하는 거나 이런 걸 저도 쭉 보면 졸려요 그냥. 막 재미도 없고 근데 내가 와닿지가 않아요.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가 중요한 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들 저는 알고 공부하고 하면서 공감을 하고 뭐 역사 문제에 관심 많은데 안 와닿는 거예요 이게. 내가 왜 그거까지 알아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취업 앞둔 대학생분들 뭐 한창 스펙 쌓고 있는데 내가 왜 민주당의 모 의원이 얘기한 거에 굳이 관심 가져서 내가 뭐라도 해야 돼. 이게 안 닿는다는 거죠. 그걸 닫기 위해선 뭐 학교에 예를 들어서 대학 등록금에 대한 어떤 부당한 문제를 뭐 정치권의 현재 이슈를 엮어서 그 얘기를 해서 공감대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사실은 연장선으로 뭐 김영춘 후보가 이런 공약을 했어라고 하면 이제 서서히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거지. 그냥 우리 후보 이거 하니까 알아주세요라고 접근하면 계속 똑같다. 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네, 공감됩니다. 네, 저도 그래서 뭐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도 청소년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부산에는 일단은 뭐 저희도 많이 찾지 못했는데 별로 없는데 이제 선거 끝나면 찾을 생각이고 또 이제 제가 또 요즘 생각해 본 정책이 뭐냐면 1조 1사라고 하자. 1조 1사 정책을 내자. 그게 뭐냐면 한 학교에 한 노무사를 무조건 추진하자. 노무사 제가 변호사나 뭐 세무사 그런 것보다는 노무사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청소년부터 알바를 하지 않습니까? 예. 네. 저도 뭐 한 17살 때부터 택배 상하차했는데 그때 최저임금도 못 받고 했는데 노무사를 통해서 뭔가 좀 사회 교육도 통하며 본인들도 알바를 할 때도 필요하고 또 이제 그걸 통해서 사회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좀 정부 정책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전 진짜 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요? 사무국장님 또 필살기 하나 준비하셨다고. 이런 비슷한 거 뭐 있나요? 뭐 평소 고민하셨던 거. 이런 거 좀 알아주세요. 막 이런 거. 필살기는 아닌데 일단은 재미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미있어야 관심을 가진다고 보고 최대한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뭐 게임 같은 것들과 접합시키는 것도 좋고 한데 뭐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거 안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전 재미라고 얘기하셔서 약간 웃겼습니다. 근데 왜냐면 지금 부산에서 대학생위원회에서 하셨던 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왜냐면 부산에서 올라오시는데 되게 이거 판넬에다가 준비를 많이 해오셨어요. 다른 것도 한번. 예. 그러면 같이 한번. 네, 보여주시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그럼 제가 일단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이제 저희가 작년 11월에 이제 신입위원 환영회를 한 사진이고요. 네, 중간으로 네. 보여주세요. 카메라. 신입위원 환영회 한 사진이고 이 사진은 이제 봉화마을에 뭔가 저도 대학생위원회면 봉화마을 무조건 가야 된다 생각해서 봉화마을에 또 방문한 사진입니다. 옆엔 누구이세요? 우리 현우라고 원현우 부산시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부산과 서울의 대학생을 잇따라고 대학생들의 고충 같은 것을 서로 나누고 이걸 후보들한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기획해봤는데 이게 다른 시당과 협업한 게 아마 저희가 최초 맞나요? 그렇죠. 부산 서울 네. 최초죠. 네, 페이스북에서 봤습니다. 저 네, 따봉 끝과 눌렀습니다. 끝과 끝. 오늘도 이은 거죠 이렇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사진 추가되네요 다음에. 대답 안 하시는데요? 그리고 밑에 사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덕 신공항을 꼭 유치하겠다는 그 피켓을 들고 가덕도에 방문한 사진입니다. 네, 이 사진 찍고 나서 며칠 뒤에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그 1조는 대학이다. 우리 부산시당 대학이가 큰 1조 했다. 네,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생각하고 이게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후보자든 누구든 혼자서는 진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부산 시민들의 염원과 이렇게 또 안 보이는 곳에서 노력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그 힘이 또 모여가지고 이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진짜 부산이 진짜 그 기성세대 분들,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성향으로는 저쪽에 계신 사람들이 하더라도 부마항쟁의 그 레전드의 시작은 그 부산 대학생분들 아닙니까? 지금은 기성세대가 되었겠지만 그분들 중에 일부는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실 거고 일부는 저쪽을 지지할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통틀어서라도 저는 그 예전에 그런 뭐 부산에 그 끌어오르던 그 대학생들의 열기 이런 거를 지금 대학생들이 뭔가 이어가는, 그러니까 부산과 서울을 잇듯이 그 전에 대학생분들의 이런 노력들을 우리 오늘날 대학생들이 있겠다. 왜냐면 86으로 꼰대라고 해서 계속 갈라치기를 하잖아요, 저쪽에서.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 갈라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대학생들이 추구하던 가치가 있고 지금 대학생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좀 달라졌지만 또 있잖아요. 뭐 공정이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연결시켜 가지고 그 흐름을 이어가겠다, 우리들이. 그러면은 성향이 다르더라도 좀 기특하게 봐주지 않을까. 어쨌든 옛 역사를 그리고 바로 알리자는 거고 차원에서도 전 그래서 지금 부산 지역 대학생위원회 분들한테 특히 되게 기대가 많습니다. 네, 저는 또 부마항쟁 또 얘기 나와서 그런데 저도 부마항쟁 그 서포터즈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2019년도인데 이제 부마항쟁 1979년에 일어났는데 이 40년 만에 공식으로 국가 기념이 제정이 됐는데 그때 서포터즈에도 저희도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젊은 대학생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하셨던 분들 인터뷰를 했었는데 정말 우리랑 똑같이 했구나. 우리랑 똑같이 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갈라치기가 아니고 그분들의 정신은 우리가 또 한번 이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지금 촛불 정신이고 또 지금의 또 뭔가 민주 정신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솔직히 앞에서 그렇게 나아가 주신 분들이 안 계셨다면 저희가 이렇게 활동하지 못했을 겁니다. 진짜. 맞아요. 혹시 뭐 활동 사진 같은 게 좀 있나요? 위원장님이 예전에 사진 활동하셨던 게 몇 개 네. 있는데요. 뭐 한번 사진 간단히 보면서 네, 어떤 사진인지 한번. 이거는 이제 당시 2016년도에 북구를 바꾸는 20대라고 해서 제가 북구에서 만든 단체인데 이제 투표 동료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캠페인을 한 달 동안 했는데 그게가 부산에서 북구가 투표율이 제일 높았다. 오. 네, 뭐 와. 그것도 저희의 일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가 지금 또 부산의 또 자랑스러운 또 전재수 의원님이 또 당선되었습니다. 예. 왜냐면 저도 몇 년 전에 이제 부산에서 보니까 부산은 그냥 투표하세요. 어느 당을 찍으세요가 아니라 청년들이 그냥 투표하세요라는 말만 해도 지하철에서 쌍욕을 먹었다는 거예요. 와. 왜냐면 어쨌든 젊은 분들한테 투표 동료 운동 자체가 어느 당을 찍어라 하는 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투표하면 어디 확률이 더 높아질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웃긴 되게- 게 그 자체가 결국에는 그쪽이 지지하는 당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걸 스스로 얘기하는 그럼요. 거예요. 아휴. 아무튼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와. 네, 이 사진은 이제 박근혜 탄핵 당시에 이제 저 영남대 제가 대구 경북에 나왔습니다. 대학에. 그래서 그리고 또 영남대가 아시다시피 박근혜의 상징이거든요. 박정희 맞습니다. 박근혜의 상징이기 네. 때문에 거기서 외쳤고 그리고 그 하기 전에 이제 제가 그때 시험 기간인데 이제 그때 제가 그냥 피켓에 그냥 박근혜는 탄핵 내려오고 최순실은 내려오고 박근혜는 하야하라 이거를 중앙도서관 앞에서 썼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말렸어 사람들 친구들이 니 왜 하냐 계란 맞는다 대구다 네. 했는데 저도 하루는 쫄았죠. 하루는 계란 날라올까 봐. 근데 한 몇 시간 있다가 스타벅스 쿠폰도 주시고 뭐 와. 마실 거 주시고 하면서 그래도 아직 살아있구나. 이게 정말 옳은 길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또 다음 네. 이게 노무현 장학생. 네. 너무 어린 것 같은데 2년 전이라 그런가. 2년이면 별로 차이 안 분들한테 혼나요. 저 가끔씩 나이 얘기하다 혼나거든요. 네, 아무튼 네, 좋습니다. 다른 사진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이거는 최근에 이제 남구갑에서 저희 이제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님인데 그 선거 도왔는데 그때 자봉으로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같이 활동하고 있고 정말
제가 모셨던 후보 중에서 정말 가장 인품이 크다. 그리고 좀 좋다. 그리고 차관 출신에도 불구하고 뭔가 같이 소통하려는 게 뭔가 정말 다른 정치인이랑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다른 분들 좀 들었습니다. 낫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좀, 조금 그분이 더 높다는 거. 조금 더 맞습니다. 조금밖에 안 높은가요? 많이 높습니다. 그분이 많이 높고 다른 분들은 낮은 네. 걸로. 아닙니다. 그 존경하는 좀 분들이 있어요. 롤 모델. 나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뭐 꼭 현실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저는 뭐 노무현 대통령을 정말 존경하고 있고 그리고 사무국장님이 중요한 분을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저는 롤모델이 뭐 한 명이 아닌데 제 옆에 계신 이호성 위원장님도 제 롤모델이거든요. 정말 저희 뭐 부산시당 대학생위원회가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한 게 이번 이호성 위원장님 임기 들어서 처음이거든요. 이호성 위원장님의 이런 리더십과 또 추진력 이런 게 없었으면 절대 될 수 없었던 활동이라 생각해서 네, 롤모델인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사무국장님은 위원장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위원장님은 전혀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한 번쯤은 나올 수 있었는데 전혀 언급도 없었던. 좋습니다. 네. 해명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오늘 뭐 방송을 시간이 되게 금방 갔어요. 특히 저 같은 정말. 경우에도 부산 e스포츠 이거 단어만 들어도 끌어오르는데 아마 보신 분들도 되게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중간중간에 또 부산 지역의 소식을 전하러 직접 오셔도 좋고 다른 지역위원회 또 활동하시는 분들 특히 청년들이나 대학생분들 앞으로도 종종 모실 예정이니까요. 네.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고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먼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부산시당 대학생위원회가 진짜 열심히 활동하고 있거든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 더 저희 대학생들 권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저도 똑같은 말인데 어쨌든 지금은 단기적으로 보궐선거 승리를 이끌겠고 장기적으로는 뭔가 좀 지역 중령 그런 거 이제 저희도 협력해서 뭔가 좀 정치적으로나 뭔가 사회적으로 조금 더 힘이 되겠고 그리고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1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사실은 비행기로 네. 1시간밖에 안 걸리니까는 불만 주시면 또 언제든지 와서 또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창자유 청년연대도 사무실을 부산에 두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호성 위원장님은 같이 활동하기로 이미 얘기를 했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무국장님도 자연스럽게 같이 너무 활동하셔야죠. 좋습니다. 그 아까 얘기하셨던 박형준 후보 그 공개 토론 제안은 한번 꼭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패기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 다음에 또 올해 가기 전에 한번 또 모시는 걸로 하고 오늘 청국장 68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